반갑습니다. 노영자의 세계사 학개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선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거 얘기. 왜 선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느냐면요. 제가 사는 지역에 이번 2024년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구청장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지역은 부산 금정구입니다. 금정구청장의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김재윤 구청장이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보궐선거인데가 세 군데 부산하고 인천하고 전라남도 지역인 줄 아는데 그 중에 하나인 지역에 제가 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10월 16일 날 보궐선거를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구청장 지금 후보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두 분, 국민의힘이 네 분,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한 분 지금 등록을 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요. 이분들이 지금 뭐 보니까 SNS나 각 통해 가지고 본인을 알리기를 열심히 지금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안타깝게도 구청장 선거에서는 본인들이 열심히 뛰건 안 뛰건 그 투표 결과는 미미하다, 영향을 별로 거의 미치지 않는다는 걸 좀 말씀드리게 돼서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 사실 뭐 이렇게 보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리고 투표하는 그날까지 어쩌면 구청장 후보에 대해서 관심 1도 없으신 분이 대다수입니다. 이미 대다수는 자기가 찍는 성향대로 찍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 뭐 이 선거할 때도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적도 있다고 합니다. 10% 정도는, 이게 유권자의 10% 정도는 가면서 결정해 가지고 찍으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뭐 구청장 선거 관심이 없죠. 자기가 늘 생각하던 정당에 찍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이슈가 어떤 이슈가 떠오르든 간에 그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 고관 여청이나 신념이, 본인의 신념이 확고한, 쉽게 말하면 진보냐 좌파냐 보수냐에 따라서 이게 후보 찍을 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더라도 차선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또한 차선도 없으면 반대당은 투표하러 안 가죠. 투표하러 안 가는 일이 있더라도 바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외부 후보자님들이 열심히 지금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사전 운동을 하고 계시고, 또 뭐 선택이 되고 나면은 정당 후보로서 등록하고 뛰겠지만, 실제로 열심히 뛰는 거에 비해 가지고 그러한 영향들은 거의 없다. 바뀔 그런 활동에서 단 며칠간, 한두 달, 그리고 몇 주 선거 기간 동안 하는 일에 의해서 투표 성향이 바뀌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정치 고관여청은 그나마 중도층과 이렇게 무관심층들이 약간 변동될 수 있죠. 변동될 수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이제 이게 결과가 바뀔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보수색이나 이게 진보 쪽이 굉장히 색채가 강한 곳은 거의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중도층의 변동 퍼센트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수나 진보층들이 굉장히 두터운 곳은 결과가 바뀌지 않죠.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경상북도나 대구 쪽이나 전라남도 쪽이나 광주 쪽을 보면은 바뀌는 일이 거의 없죠. 그거는 자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투표해야 될 이 보궐선거 지역은 이게 바뀐 적도 있고, 이 지금 후보 구청장이었던 사망한 구청장 분 앞에 하신 분이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었고, 그분이 선거에서 승리할 때 10% 정도로 이겼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구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이, 그러니까 여야 후보들이 이게 바뀔 수 있는 이게 지방 선거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아마 관심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러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한번 얘기해 보면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삼심입니다. 삼심. 쉽게 말해서 삼심이라고 하는데, 그 삼심이 뭐냐면은 애국심, 공포심, 동정심입니다. 이 애국심, 공포심, 동정심이 선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로 애국심을 한번 보면요. 우리 선거 애국심 중에 이게
평소에 결국 뭡니까 선거라는 거는 평소에 이슈들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결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평소의 이슈들을 잘 우리가 보면 됩니다. 지금 외국심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 청문회에서. 그래서 진보 쪽과 보수 쪽이 항상 이 애국심 관련해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애국심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공산주의 프레임과 친일 매국노 프레임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죠. 진보 쪽에서는 저 보수 쪽에서는 진보 좌파 진영을 놓고 이 그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우고 또한 뭡니까? 이 진보 좌파 쪽은 항상 북쪽과 친하다. 예? 북쪽과 친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이게 정권을 잡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프레임을 부각시키고 있죠. 또 이쪽 진보 좌파 쪽에서는 보수 쪽이 잡으면 뭡니까? 친일 매국노 일본에게 다 뭡니까? 나라도 섬도 쉽게 말하면 섬도 내줄 위기가 뭡니까? 위험이 있다는 식으로 이게 이슈를 부각시키죠. 최근에 보면은 기미가요 방송 사과 사퇴론 분출 뭐 어느 나라 방송인가 수신료 거부 확산 이런 뉴스들도 상당히 뭡니까 보수 쪽에는 부담스러운 뉴스죠. 이슈고 보수 쪽은 굉장히 이게 물론 뭐 콘크리트 지층은 변하지 않겠지만은 이게 중도나 무관심층에서는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정책의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지 않고 그러한데 관심도 떨어지지만 이러한 뉴스거리는 상당히 뭡니까 중도층이나 무관심층에서 나중에 이후에 투표하는 때는 이게 상당히 내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가죠. 그리고 뭡니까 최근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건국절 주장과 또는 뭡니까 이게 독립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부인하는 것들 대한민국 1919년에 독립을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중도층이나 무관심층도 상당히 이런 걸 보고 나면은 이게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투표로서 응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또한 뭡니까 이게 8월 15일 날 당일날 테러리스트 김구를 출간한 저자 유라이트 연구소 출신의 출신의 이게 테러리스트 김구란 책을 출판한 걸 보면은 상당히 뭡니까 이게 중도층이나 무관심층도 이게 마음속에 뭔가를 꿈틀거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투표하게 되면은 응징을 하게 됩니다. 응징을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또 뭡니까 김태호 국가안보 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예? 유라이트 백은 선언에 참석하시고 선언하시고 하는 이분들의 이러한 언론 보도는 계속 뭡니까 중도층과 정치 무관여층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나중에 이러한 재보궐선거나 선거 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보수 쪽에 진보 좌파 쪽에만 유리한 이슈들이 있냐 그렇지 않죠. 이게 보시면 북한 오물풍선 이어 미사일 탄도 도발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보수 쪽을 결집시키고 이게 중도 무관심층에 의해서는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죠. 이 북한에 대한 혐오감이 또 이렇게 부각되고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을 진보 쪽이나 뭡니까 보수 쪽에서 계속 이슈를 통해 가지고 유권자들의 평소에 내리에 이게 쌓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또 하나 재미난 거 보여주시면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약속을 지키십시오. 선량 국민 월북몰이 이런 것들은 민주당 사과라 이런 뉴스들은 굉장히 뭡니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서 내려오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아닌 뭡니까 퇴임한 대통령인데도 계속 뭡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사과에 찾아가가지고 이슈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최소한 뭡니까 중도층이나 무관심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집토끼들은 결집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게 진영을 떠나서 정치적인 뭡니까 자기 신념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영향을 못 미치지만 제가 뭡니까 굉장히 이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뭡니까 이게 경험한 일들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평소에 이게 저희 집 앞에 온천천이 있어가지고 온천천을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뭡니까 앉는 이게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벤치 같은 데가 있는데 벤치에 보니까 누가 빨간 매직으로 이 쓴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가 써 있길래 제가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 보니까 문재양 빨갱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책이나 이런 그 유권자 등의 일부는 굉장히 이러한 뭡니까 진보 좌파 진영의 정치인에 대해서 곧 정치인은 북한과 내통하는 빨갱이라는 프레임에 이렇게 매도대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가스라이팅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뜨면은 굉장히 그 진영은 결집시키고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미국 지금 선거가 한참 중인데 트럼프의 슬로가 Make America Great,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게 애국심을 완전 극대화시키는 표 슬로건이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특히 백인 남성들에게, 백인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슬로건들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전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 애국심이 굉장히 선거에는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각자의 진영에서 바라보는 애국심의 논리를 부각시키는 선거전을 평소에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 진보는 진보 좌파는 항상 뭡니까 공산주의며 북한의 공산 집단과 북한의 뭡니까 북한 정권과 일맥상통하다는 프레임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진보 좌파 쪽에서는 이게 보수는 친일 매국노적인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이게 선거의 삼심 중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공포심입니다. 공포심. 애국심 다음으로 중요한 게 공포심입니다. 이 공포심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 분들 계시는데 이 민주주의 파괴와 경제 위기라는 이제 이 단어를 보면 쉽게 느끼죠. 진보 좌파 쪽에서 항상 부각시키는 게 보수가 집권하면 민주주의가 파괴된다. 민주주의 위기 상황이 온다. 지금 뭡니까 1년에 방송통신위원장에 뭡니까 취임한 이준숙 위원장의 그 청문회 과정 1년의 과정과 취임 이후의 일들을 보면은 굉장히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것을 느끼고 있죠. 법원에서도 지금 뭡니까 이게 따져보겠다고 받아들인 것을 보면은 굉장히 위기인 것만은 사실이고, 또한 뭡니까 이러한 절차들이 뭔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것을 굉장히 부각시키면 결국은 뭡니까 이게 유권자들에게는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또한 뭡니까 의료 대란 대책이나 또 의료 지금 비상사태 같은 간담회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아주 이런 국정에 대한 이게 난맥상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사진들을 내보내면 자신을 지지하는 뭡니까 유권자들은 결집시키고 상대, 반대 그리고 무관여층이나 중도층에 대해서는 반대당이 상대당에 대한 이런 뭡니까 불안감을 조성시키게 되는 거죠. 또한 뭡니까 이게 미끄럼 나온 국민연금개혁안처럼 이게 더 내고 덜 받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세금 더 내고 뭡니까 덜 받고 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어느 정당 어느 보수나 뭡니까 진보는 할 것 없이 이 정책을 꺼내면 표 떨어지는 정책입니다. 이 경기가 좋을 때도 꺼내도 이게 좋은 소리 들을까 말까 하는데 이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런 거 꺼내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해야 되는 당위성보다는 결국은 다른 이슈를 뭡니까 꺼내 이유를 들었으라도 뭡니까 국민들은 질타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대기업과 부자들은 감세 세금 감면 다 해주고 결국은 뭡니까 국민들에게는 뭐 연금 더 내고 내는 거 더 내고 덜 적게 받게 만드냐 하는 게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굉장히 큰 마이너스 정책인 거죠. 이게 굉장히 마이너스 정책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러면 뭐 이것만 있느냐? 이게 보면 지금 금투시의 주가 폭락한다, 주식시장 대재앙이다 이런 것들은 상실이 지금 뭡니까 민주당에서 금투시를 적극적으로 뭡니까 시행하려고 하죠. 근데 뭐 이게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걸 뭡니까 금투시를 유예하고 거래세를 지금 뭡니까 뭐 낮추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상당히 어쨌든 주식 시장에서는 이 이슈가 주식하시는 분들은 핫 이슈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금투세를 도입하든 안 하든 거래세를 하든 안 하든 이게 선거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 주제에 의해 가지고 뭐 이게
바뀐다 안 바뀐다를 느낄 수 있는 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투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0.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주식시장의 대부분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만은 이것을 뭡니까 이슈로서 굉장히 좋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뭡니까 이슈 한다고 해서 자기 정치적 성향이 바뀔 분은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은 절대 정치권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슈가 되고 바람을 타는 화제거리는 될 수 있겠죠. 이게 그렇게 중요했다면 정말 민주당에서도 이걸 꺼내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볼 때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뭡니까 이슈는 틀림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주식시장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게임 투자자들이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하기보다는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달라, 상법 개정을 해달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 이거를 뭡니까 먼저 도입하겠다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거지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시행하더라도 이게 적용되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0.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보여주면 가격 올랐다는데 죄다 서울만 떨어지는 아파트 이게 뭡니까 부동산에 서울은 굉장히 오르고 있고 서울 강남만 빼고는 다 내리고 있다는 뉴스죠. 그런데 이것도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에 목을 매고 있거나 집값을 뭡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관이 성립돼 있고 모든 것을 뭡니까 이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투표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거의 100% 보수당을 찍지 뭐 집값이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해서 정부 여당이나 뭡니까 진보 좌파 쪽을 찍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영향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성향이 정해져 있는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변할 영향은 별로 없다. 그러나 뭡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중도층이나 무관여층에 영향을 좀 미치죠. 이런 것들이. 또 하나는 뭡니까 굉장히 강한 이슈입니다. 이게 강한 이슈고 지금 뭡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부터 해가지고 임대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을 뭐 다 적고 임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제 지역에도 보면 임대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생 파탄, 검찰 독재 규탄하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죠. 검찰 독재는 빼더라도 이게 관심이 없더라도 민생 파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큰 이슈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보좌파 쪽에서 항상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보수 쪽에서는 진보가 잡으면은 경제가 위기가 온다고 이렇게 프레임을 그런데 지금은 그꼴로 돼가지고 이 보수 쪽이 잡으면 이게 나라 말아먹겠다는 정도의 심각한 뭡니까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지금 모습이죠. 굉장히 우르습니다. 이제는 뭔가 보수가 잡으면 경제가 위험하다는 이게 아마 프레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보수는 무능하다. 옛날에는 진보가 잡으면 무능하다. 민주주의는 좋을지 모르지만 경제는 굉장히 위험하다. 무능하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이 제가 뭡니까 젊었을 때나 이래 있었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서는 이게 뭡니까 보수가 잡으면 경제가 위기에 온다는 정말 프레임도 시기에 따라 뭐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동정심입니다. 동정심. 이 동정심이 또한 뭡니까 개인 후보 정당을 넘어서는 개인적인 후보 역량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동정심을 해가지고 굉장히 덕을 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지율을 끌어올린 정당과 본인의 지지를 끌어올린 대표적인 이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죠. 뭐 이게 탄핵을 당했지만 뭐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탄핵 당했다고 해서 전 대통령을 지내신 분의 그러한 뭐 레벨이 사라지지는 않는 거고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뭡니까 테러 당한 이 모습 종이 한 장,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이슈를 다 흡수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극극하게 끌어올렸죠. 이 시대에. 그리고 대통령이 결국 되었죠. 또 하나 뭡니까 이번 22대 선거에서 송파구에는 어떤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가 테러를 당하면서 아파트 앞에서도 현관 앞에서 테러를 당하면서 이렇게 이게 동정심을 끌어올려 가지고 뭡니까 어쨌든 국회의원이 됐죠. 또 하나 보시면 이재명 야당 대표가 부산 방문 시에 피습당한 이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 있죠. 사실 경찰의 대응이 굉장히 미인했고
좀 부족했죠. 이거는 상당히 앞으로도 이게 많은 문제점과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이러한 경찰의 대체 방안을 보면 어쨌든 간에 이 테러 사건이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와 당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전국적인 뭡니까 있던 어쨌든 입지를 끌어올린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이러한 동정심이 정당뿐만 아니라 개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상당히 결집시키고 끌어올리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대한민국이면 그렇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똑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번에 뭡니까 세계적인 사건이죠. 이게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 보십시오. 트럼프가 뭡니까 총격 피습을 받고 그 뭡니까 이송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 여러분들 다 보셨죠? 거의 다. 이 사진 하나가 뭡니까 이 당시 이 사건 이후에 트럼프를 거의 트럼프가 대통령 따는 거나 다름없다는 지지율을 끌어올린 사진 아닙니까? 동정심이 극으로 끌어올린 거죠. 이 사진 한 장이. 이처럼 뭡니까 이 동정심은 상당한 뭡니까 영향을 미칩니다. 부족한 뭡니까 정당의 지지를 극복하고 후보를 뭡니까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원천적인 동력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살펴보았듯이 선거의 삼심은 애국심, 공포심, 동정심이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국회의원 선거나 이렇게 뭡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게 크게 영향을 대놓고 미치지만 지방선거인 뭡니까 국천장 선거나 구의원 선거에는 이것이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렇게 않을 거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청장 선거나 구의원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거의 없고 그 선거 고관 여청인 진보나 보수 쪽의 선거 고관 여청들이 이미 투표할 정당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거를 보나 안 보나 어떤 후보를 내보내더라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찍기 때문에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무관여청과 중도청은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으니까 뭡니까? 평소에 이러한 이슈들에 의해서 자기 마음속에 이게 쌓이는 겁니다. 내리 쌓이는 거죠. 그러한 쌓였던 것이 선거하러 가는 당일날 선거 전에 이제 자기가 생활하다가 투표를 가서 투표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징계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자기 마음에 쌓인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선거는 잘하는 거에 대한 이렇게 보상으로 지지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못하는 거에 대한 응징을 하는 거죠. 응징을. 너희들이 못해야 되니까 이번에 내가 응징을 하겠다. 그래서 투표를 가는 겁니다. 잘해서 찍어주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저희 구에 보궐선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예비 후보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고 각 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뛰고 있는데 각 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후보들이 각 당의 후보가 되고 나서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열심히 뛰지만 실제로 뛰지만 유권자들의 이 열심히 뛰는 것만큼 영향이 별로 없다. 그리고 바뀌지도 별로 않는다. 중도관여청이나 그러니까 중도청이나 무관여청이 이러한 선거 홍보전이나 벽보나 이래 홍보지에 얼마나 영향을 받겠습니까? 거의 한 번도 보지 않고 버려지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이러한 이슈들에 의해서 쌓였던 것을 분노를 표출하러 가는 거죠. 그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저희 구의 제6회 지방선거 2014년 6월 14일 때 새누리당 지금 여당과 통진당 그 당시 통진당이죠. 통합진보당 후보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때 새누리당이 이겼고요. 그 다음에 7회 지방선거 때 2018년 6월 13일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자유한국당 원정희 후보를 정미영 후보가 이겼었는데요. 그때 한 10% 이상 10% 정도 이렇게 차이 나게 이겼습니다. 상당한 차이로 이겼죠. 이게 보수 지역에서 이때 이게 이겼던 이유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2017년 5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10% 이상 이겼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인기와 그 정당의 인기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그 누가 뭐 이게 후보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인기, 예? 인기, 어, 인기와 대통령의 인기와 그 다음에 뭡니까 장기 정당들에 대한 기존에 못했던 당에 대한 응징 뭐 이런 것들이죠. 응? 예? 그런 거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은 이게 2018년에는 디브류 민주당이 구청장을 했고요. 그리고 2026년 6월 1일자에는 이게 국힘이 됐는데 국힘 보수당은 참 웃깁니다. 2014년에 6회 때는 뭡니까? 이 당 이름이 새누리당이었고 2007회 때는 뭡니까? 자유한국당이었고 이제 8회 때는 국민의힘이고 참 이게 뭐 이게 이 당 이름이 한 번 할 때마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누가 그랬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당 이름은 조폭의 정당 정파 이름, 네? 조폭 이름보다도 빨리 바뀐다고. 정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보수 여당이 요 앞에 제18회 때 구청장이 됐고요. 구청장에 당선된 김재훈 후보 당 구청장이 사망으로 인해서 지금 보궐선거가 지금 치러집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게 후보들의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뭡니까 정치의 중도층이나 무관연층이 한 번은 그래도 한번 기본적인 자료가 있다면 영향을 조금이라도 안 미치겠습니다. 결코 미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죠. 분명히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여서 매년 쌓여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후반부에는 지금부터 뭡니까 예비 후보로 등록되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첫 번째로 뭡니까 이게 조준영 더불어민주당 조준영 후보가 뭡니까 조준영 금정구 의회 의원입니다. 금정구 의회 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용 더불어민주당 이분도 금정구 의회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 다 금정구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의회 의원이라는 거죠. 저희 구에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야당 의원이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있고 두 분이나 있고요. 더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어제 두 분이 예비 후보로 출마하신 두 분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금정구 의회 의원입니다. 자 그런데 뭡니까 국민의힘은 이게 네 분이 이렇게 예비 후보에 등록하셨습니다. 네, 등록하셨고. 최봉환, 김영기, 최영남, 박성기 분이 이렇게 네 분이 등록하시는데요. 제가 뭡니까 이게 관심을 좀 가질 분은 뭐 한 분 정도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유재성 후보님께서 뭡니까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후보들 보고 막 SNS에 이렇게 이제 홍보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준영 후보의 이렇게 뭡니까 포스터를 이렇게 한번 보면 이게 보면 죗값 받는 금정구 조준영과 만듭시다라는 블랙 카드로 해가지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순유철 전국 3위 부산대합 상가 공신률 27% 침례병원 불 꺼진 지 7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자신을 홍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했다 금정구청장 조준영이 한다. 이재명이 한 것처럼 자신이 구청장이 되면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재용 후보를 보면은 이재용 후보는 제가 이 이름 듣자마자 떠오르시는 분이 있죠. 떠오르는 그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름이 이재용 후보께서는 긍정의 삶이 자부심이 되는 시대 해가지고 공이 두 분 다 이렇게 보면은 조준영 후보도 보면은 금농초고 구서여중 동래여고 뭐 부경대 경제학부 출신이고 이재용 후보도 명륜초 동해중 지상고 졸업 부산대학교 정치했고 다 부산 지역에 그리고 금정구에 주로 이렇게 계셨던 나고 자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이게 한 지역이나 이렇게 뭡니까 지연 이런 게 뭐 제가 중요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이 지역에서 뭔가 나고 자랐다는 이 지역을 그만큼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 지역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이 그 지역에 정치인의 후보가 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랜카드를 보면 검정의 삶이 잡으시면 되는 시대 이종이 열어갑니다. 해가지고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큰 뭐 걸개 뭡니까 사무실에 걸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두 분이 지금 뭡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프로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구청장 하기 아직 젊고 적당한 나이인 것도 같고 40대 후반으로서 뭡니까 열정도 아주 뭐 열정이 끌어오르는 뭔가 해보려는 나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뭡니까 이게 후보의 자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은 제가 이게 보니까 후보들 자격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네 분 중에 세 분이 다 65세, 67세 구청장 하기는 좀 많으시죠. 이 앞에 이 후보께서도 아마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사망을 하셨는데 구청을 아주 뭡니까 세세들이 지역의 일꾼처럼 뛰기에는 연세가 좀 많으신 것 같고 또 제가 이렇게 좀 좋게 보지 않는 이유는 다 세 분 다 이렇게 뭡니까 대표이사 또는 부동산 관련하는 이게 뭐 구청에 나와가지고 부동산 관련하시는 분들이 구청을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모르겠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프로젝트 중심으로 또 구청을 이끌어 그게는 대한 전문이겠죠. 전문 부동산 또 건설하고 하는데 그래서 별로 적절하지 않다. 제 개인적 판단 기준으로서는. 다만 이게 뭡니까 54세인 박성기 국민의힘 후보는 좀 볼만합니다. 이 보시면 지역도 부곡초, 부곡중, 부산 4대를 졸업하시고 동국대학 하시고 뭐 사회복지학 박사시고 했었 뭐 지금은 뭐 했겠죠. 그때 박사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전 구청장의 인수위원회 위원이었으면서 보면은 부산 카톨릭 겸임 교수도 하셨고 주로 사회복지 금정구의 저출산 대책위원도 하셨고 뭐 이게 지금 위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견험 교수도 하시네요. 결국 뭡니까 사회에 그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해가 교육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자기가 명함에도 이렇게 박아놨었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이런 프로필이죠. 나이도 이렇게 좀 이렇게 경력을 이렇게 쌓인 연령대시고 50대면 이제 행정을 한번 책임지고 할 만한 연령배인 거죠.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서 이분도 한번 이렇게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금정구청장으로 뭡니까 출마한 게 유재성 유능한 혁신 행정가 유재성 후보인데 49세입니다. 조국혁신당이고요. 이분의 뭡니까 SNS는 그렇게 많은 활동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는데 그 중에서 올라온 사진 중에서 제 눈에 굉장히 띄는 이게 공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거부한 민생지원금 25만 원 금주구청장이 드리겠습니다 하는 문구 눈에 반짝 띄입니다. 예? 윤 대통령이 거부한 민생지원금 25만 원 구청장이 되면 지급하겠다는 거죠. 이 지급 쿠폰 지급해가지고 금정구 내에 뭡니까 상공인들의 소비를 좀 불러일으켰다는 아주 괜찮은 정책이죠. 현실적인 눈에 들어오고 저는 이게 뭡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막연한 문구들 뭐 검정의 삶이 자부심이 되는 시대 뭐 이런 거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거 한번 읽고 지나가는 거죠. 이게 애매모호한 거 임팩트가 별로 없죠. 말은 좋은 것 같은데 실제 임팩트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민생지원금 되면은 25만 원 자기가 드리겠다. 이거 눈에 그대로 들어오죠. 인상적으로. 그런데 표는 별로 안 찍습니다.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눈에는 들어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좀 진짜 간절하신 분들 상공이신 분들 영향을 받으신 분들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것인데 기존의 정치 고관여층이나 이런 분들 중도층이나 관심이 거의 없으신 분들 평소에 쌓여온 것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투표를 하고 가기 때문에 별로 영향은 주긴 주는데 거의 영향을 많이 그렇게 크게 미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은 이게 선거 이게 하시는 분이 한 50%밖에 안 됩니다. 선거 투표율이 유권자의 뭡니까 구청장 이게 선거 하신 분들이
한 50%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 뭡니까? 정치 고관여층이나 정치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투표하러 간다는 거죠. 그와 같은 분들 중에 이러한 뭡니까?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정책 하나하나에 보고 이렇게 투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이슈성이 눈에 번뜩 띄는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 고관여층은 또한 과거부터 이 정치인이 어떻게 활동해 왔는가부터 쭉 보고 이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눈에 띄는 하나의 뭡니까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죽지는 않죠. 과거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쭉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약간의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박빙일 때는 약간의 영향이 있는데 지금 올해의 저희 구의 정치 구도상 이게 조국 혁신당이 또한 뭡니까 젊은이들에게 또 영향을 일정 부분 미칠 수 있다는 걸 가정하면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상당히 이게 뭡니까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정치 공학적으로 사실 뭡니까 이 앞에서 제가 6대 7대 보여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양당 구도로 되면은 상당히 어느 당이 이길지 모릅니다. 민주당이 이 앞에는 민주당이 구청장을 했었고 이번에는 뭡니까 이게 국힘이 뭡니까 구청장을 하시는데요. 이번 보궐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대 최악의 뭡니까 대통령 인기와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에 대한 인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기 저하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일시에 뭡니까 바뀔 가능성도 별로 없고 특히 뭡니까 의료 대란이나 이런 여당의 국정의 실책이 굉장히 뭡니까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야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야당의 이게 가능성이 커지는 지금 시점인데 그 중에 또 야당이 뭡니까 어쨌든 출마하는 정당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두 개 나오면 표가 일정 부분 몇 퍼센트든지 갈릴 확률이 있죠. 3% 4%만 가져가더라도 이건 3% 4%가 아니고 거의 뭐 6% 8%의 두 배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뭡니까 박빙으로 끝날 가능성도 이게 박빙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게 이런 정치 공학이 중요하죠. 어쨌든 재미나게 됐고요. 선거 재미나기보다는 아주 관심을 가질 선거가 됐다는 거죠. 선거를 가지게 됐고 특히 유권자이신 저희 구에 계시는 유권자께서들은 소중한 한 표를 정말 자기가 믿고 있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또한 자기가 무관여층이나 중도층이라면은 이러한 정책이라든지 인물을 보고 찍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이 정책이 정당에 가지는 추구하는 방향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또한 이 지방의회는 그 후보자들의 능력이나 성향에 의해서 많이 이게 지방의회가 좌우되기 때문에 후보 자체의 그런 능력을 보고 찍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는 거죠.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영향은 뭐 작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향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후보들을 만나면 자기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은 정당 후보든 간에 열심히 하고 있다, 수고한다,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는 격려의 말을 한 번씩 해주면 정말 힘이 나서 열심히 그 후보 활동하시는 분들의 힘이 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이게 진행 과정에 또 있으면 큰 변화가 또 되면은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거의 삼심과 이번 2024년 10월 16일 금정구청장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후보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